작년부터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해외로 떠나고 계실 텐데요. 한국은 살기 좋은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해외에 나가면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해외의 베테랑 입국 심사원들이 한국 여권만 보면 꼬치꼬치 캐묻고 얼굴을 빤히 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수준 높은 매너와 BTS, 오징어 게임의 나라라고 불리며 높은 여권 파워를 보여주었던 한국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알릴 뿐만 아니라 국적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할 때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위상까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매년 각국의 여권 파워를 평가하는 자료가 등장하면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여권 파워가 센 나라일수록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 사람들을 환영하느냐로 봐도 무방하죠. 2023년에 한국은 무려 192개국을 방문할 수 있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13위였던 것을 떠올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때만 해도 한류가 지금처럼 폭발적인 위상을 보여주던 때는 아니라 유럽을 여행할 때에도 국경마다 잡혀서 노스냐 사우스냐는 질문을 몇십 분을 물어보던 때였죠.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성장을 일궈내 여권 파워 2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 뒤로 독일과 스페인이 190개국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고 이어 핀란드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가 189개국으로 공동 4위, 미국은 186개국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80개국으로 66위에 머물렀죠. 한국은 여권 파워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 3위 밖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탑3의 여권에 들게 되면 특정 국가에서는 전용 출구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유럽인 전용줄과 아시아인 전용줄, 그 외에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인 전용줄입니다. 그런 덕분에 한국인들은 더 빠르고 일찍 입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출입국 직원에게서 한국에서 오셨군요. 저도 BTS 노래를 즐겨 들어요. 라는 말을 듣는 사례가 많아지며 한국의 남달라진 위상을 몸소 느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소 출입국 직원들은 엄격하고 깐깐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실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실정을 몰라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대부분은 한 나라를 입국하기 위해 각종 서류들을 바리바리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권 사본, 어학원 등록증, 숙소 정보가 담긴 서류, 학생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직장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등이 필요하죠. 게다가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20분씩 붙잡혀 있기도 하고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짓 발짓을 모두 동원해 설명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직원들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권만 내밀면 쿨하게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주위의 부러운 시선은 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쟁을 겪으며 모든 것이 폐허가 됐던 나라가 어떻게 이 정도로 위상을 펼칠 수 있는지 놀랍기도 하면서 윗세대분들의 노고의 결실이라는 생각에 감사하기만 하죠. 그런데 최근 출입국 직원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을 내밀면 한참을 유심히 지켜보거나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하는데요. 특히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에서는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중 한국에 있는 산이 아닌 것은 1번 태백산, 2번 소백산, 3번 한라산, 4번 장백산. BTS의 직업은 1번 가수, 2번 영화배우, 3번 코미디언. 다행히 문제의 수준은 무척이나 쉬운데요. 하지만 당연히 쉽게 통과할 줄 알았던 입국 심사대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런던 경찰이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사람 중 동양인만 검문해 국적을 물어본 뒤 한국인이라고 답하면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SNS에서 큰 이슈가 되며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에 런던 경찰이 한 말은 무척이나 놀라웠는데요. 유럽에서 한국 여권의 위상이 워낙 높다 보니 위조 사례가 많아 위조한 한국 여권을 잡아내기 위해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난 배후에는 바로 중국인들의 한국 위조 여권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중국인들의 한국 여권 위조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구해 한국인인 척하며 불법 체류한다는 내용이었죠. 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 여권이 2천만 원에 팔린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홍콩과 대만 선거에 개입했던 중국의 스파이였던 왕리창이 호주로 망명하면서 한국 위조 여권을 통해 대만에 불법 입국했던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호주 방송사에서 다뤘던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보더 시큐리티로 호주의 시드니 국제공항을 배경으로 비자 관련 입출국, 테러 등 각종 상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여권이 등장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국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소지한 채 호주의 관광 비자로 입국하려던 이 여성은 공항 직원에 의해 인터뷰룸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입국 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은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동시 통역하는 분들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계속 침묵을 유지했죠. 결국 직원들은 그녀의 한국 주민등록증과 여권의 위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주민등록증은 컴퓨터로 프린트되었다는 사실과 여권에 찍힌 도장이 위조되었을 뿐 아니라 여권 종이가 UV빛에서 야광으로 빛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자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는데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바로 중국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에서 한국 위조 여권을 구입한 뒤 호주에 들어와 일을 하려고 했다는데요. 이에 공항 직원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한국 여권을 이용해 호주에 들어오려고 하는 전형적인 중국인들 수법입니다라고 인터뷰했죠. 그리고 여권 조작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가 조직적인 집단의 일원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도난당한 한국 여권은 중국에서 위변조된 채 호주나 미국 그리고 캐나다로 팔려나가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눈을 속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중국 여권은 비자 없이 80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192국이나 방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업도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 여권에 대한 보안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국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한국 여권을 한 번이라도 분실하게 되면 바로 인터폴에 통보되어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위조 여권이 판치고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민법 위반을 한다면 결국 비자 협정 취소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1년 호주는 한국의 학생 비자 순위를 개발도상권 국가들과 같이 3등급으로 분류한 적이 있었고 그 피해는 죄 없는 한국인들이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했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현재는 전자여권을 도입해 여권의 위조 난이도가 높아져 옛날처럼 위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위조범들은 존재하고 난이도가 높아져 위조 여권 가격이 최소 200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손바닥 크기의 수첩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평가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평판과 신뢰도가 높은 것은 좋지만 몇몇 외국인들이 이를 이용해 애써 쌓아놓은 것을 깎아먹는다니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여권의 보안 기술이 더욱 발전해 위조가 아예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